우리 아군끼리 엄청나게 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경상이 아니라 거의 중상이에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지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정치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의 이렇게 극심한 갈등, 긴장 관계 속에서 과연 잘 굴러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선거에서 저는 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계속 당이 용산에서 바라는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그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졌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에도 당이 해야 될 얘기를 제대로 못했고 해야 될 전략을 자발적으로 제대로 저는 못 세웠다고 봅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하지만 당대표와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아주 기본적인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적인 그 신뢰관계 서로 많이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것을 저는 두 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넘지 않는 한 긴장과 그다음에 서로 합리적인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전후 복구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들 간의 인격 모독식의 발언들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얻은 득표율이 저는 좀 의미 있게 본 것이 결국에 이제 62%, 63%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역대 보수 정당 전당대회 또는 대통령 경선의 득표율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그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서청원 대표와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 이 정도는 각각이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고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각각이 구심력이 생겨가지고 당이 쪼개지거나 내지는 갈등이 심해지거나 내전이 격화되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원사이드하게 끝나버린 게임이거든요. 사실은 이 내분이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대편의 구심점이 있고 상대편의 세력이 있고 상대편의 지지층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결과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굉장히 높게 보여준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구심점은 한동훈 대표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전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여진들은 그래도 조금 빨리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치공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으로 들려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안의 본질이에요. 사안의 본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위기들, 위기 사안들의 본질이 뭐냐. 이게 과연 타협 가능한 이 사안들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요. 최혜병 이 특검과 관련된 거, 이 사안이 과연 뭐 최혜병 특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미 이 사안은 최혜병 특검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국정농단 특검 사안으로 지금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이 과연 타협 가능한 지점이 있는 사안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특검을 비롯해서 이것을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힐 것이냐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어떤 일도 양단적인 것이지 이게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품백 사건도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혹은 이게 유죄냐 아니냐가 있을 뿐이지 이게 어떤 지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죄를 묻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타협 지점이 과연 있는 것이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그 시점에서는
이 문제가 되던 갈등의 사안들이 예를 들면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타협 지점들이 있을 수가 예. 있는 사안들인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되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면서 민의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타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로 갈 것이냐. 예. 결국은 끝에 가서는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김재섭 의원님의 말씀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신인 대표가 꽤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요, 한쪽으로 확 힘이 기울 때는 싸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의 결과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등비등할 때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여권 내의 절대 권력자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와는 반하는 게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거든요.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야당에서는 당대표가 최고의 자리고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자리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당대표는 사실상의 1인자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당의 당대표는 관리형 당대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관리형 당대표가 아닌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통령하고의 충돌이 일어났고 거기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당대표보다는 원내대표 자리가 더 좋다는 말이 이제 정치권에서 그전부터 회자되던 말인데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이제는 대권 주자로서의 본인 입지를 다지려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안 일어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은 날에 아마 파열음이 세게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도 정치공학적으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법폭을 맞춰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당대표는 누가 뭐래도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할 겁니다. 기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근데 저희 여당에는 선거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여당 대표가 어느 정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그 임기를 잘 마무리했을 때 여당 내 야당 역할로서 당대표가 잘 입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당 내에서는 아주 공식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임기를 못 채운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서 정권 재창출을 도저히 보수 진영 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는 악재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선의 꿈을 꾸고 있다면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화합은 불가피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